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알파벳은 급등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 IB들의 과감한 목표가 상향 소식이 이어집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25% 하락, 오늘로써 8일 연속 내리며 2018년 이후 최장기간 내림세를 이어갑니다. FOMC를 앞둔 월요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종목 압축이 진행되며 일부 기술주와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알파벳, 브로드컴,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나스닥을 끌어올렸고 양자 컴퓨터와 드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번 주 20일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에 대한 옵션 거래가 평균보다 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작은 호재에도 테마주로 수급이 빠르고 민감하게 이동합니다. 한편 지금의 시장을 두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1999년도 초와 기괴하게 닮아있다 평가했는데요. 2003년 닷컴 버블 붕괴 이전 버블이 형성되던 시점입니다. 높은 PER과 미국 주식으로 마구 달려드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 타이트한 미국의 노동시장, 또 일부 종목으로만 쏠리는 자금 등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당시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History never repeats, but it certainly rhymes. 역사는 똑같이 재현되진 않는다. 하지만 분명 비슷하게 반복된다. 물론 지금은 2000년 초만큼 투기적이지는 않기에 당시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많이 닮아있다는 면에서 정점 후에 급락하는 버블 붕괴에 대비하자는 조언으로도 들립니다. 테슬라는 댄 아이브스의 목표가 상향 소식과 더불어 모델 S의 가격 인상, 옵션 거래 유입 등이 작용하며 6.1%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장 마감 후에는 미즈호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230에서 $51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경쟁사 대비 낮은 전기차 비용 구조 등으로 향후 4년간 순풍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GM과 포드는 각각 0.6%, 3.9% 하락했습니다. 또한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과는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상하라 권고하자 프레이 배터리와 FMC 등이 8.2%, 3% 내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전일 24% 폭등한 브로드컴이 간밤 11% 추가 급등하며 $250 선을 터치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칩 개발 소식,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거란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요. 이틀 후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역시 개선 기대감 속 5.6%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1.7% 내리며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TD증권의 권민치 애널리스트가 GB300과 B300의 DR 모스, 즉 전력관리 집적 회로의 테스트 과정에서 웨이퍼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영향입니다. 알파벳은 최근 발표한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3.5% 급등했습니다. 유튜브 TV 가격을 인상한 점과 틱톡 서비스 종료로 수십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메타와 양분할 거란 분석도 상승의 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소라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비디오 모델을 공개한 점도 긍정적이었는데요. 한편 여타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주인 아이온큐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23.6% 급등한 한편 퀀텀 컴퓨팅과 D-웨이브 퀀텀이 각각 65.3%, 44.6% 폭등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와 뉴욕 등 북동부 전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출몰한 가운데 그 출처가 중국이라는 루머가 확대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드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거란 루머가 확산했고 언유주얼 머신과 아처 항공이 각각 17.9%, 5.7% 급등했습니다. 암홀딩스와 퀄컴은 AI PC칩 라이선스 소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 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AI 인프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필수적인 자산임을 강조했고 미국 내 AI 기술 생태계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신기술이 창조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메타와 아마존은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애플의 팀 쿡 CEO는 지난 13일 만찬에서 트럼프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과거 트럼프와 악연으로 유명했던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앞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압력을 더욱이 완화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25bp 인하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여름 단행된 빅컷을 포함해서 총 1%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연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25bp 금리를 삭감한 이후에 새로운 경제 전망을 제시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더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리는 것도 너무 느리게 내리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중국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 전일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기금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잡게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하며 장중 10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값은 이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입니다. 장마감 이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특징주입니다. 이베이의 이사회가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주식 재매입을 승인하며 장마감 이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텍 시스템즈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며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18%가량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인 이브이고는 주요 투자자인 LS파워가 공모를 통해 2,300만 주를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5%가량 급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